그림을 봐도 이 아이가 어떤 사고를 하고 생각을 하고 있고 얼만큼 관찰을 하고 있는지 다 볼 수가 있어요. 수학을 잘하는 아이들이 기본적으로 사업도 잘하고 잘 먹고 잘 살아요. 대부분 영재 교육을 상당히 어렵게 보시는데, 이제 영재가 된 아이들이 교육을 하는 게 아니라 영재를 만드는 교육을 하는 게 영재 교육이거든요. 그럼 영재 교육의 가장 중요한 게 뭐냐라고 하면 사고력과 문제 해결 능력을 말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학습적으로 사고력과 문제 해결 능력을 높일 수 있느냐. 그래서 그걸 높일 수 있게끔 제가 이제 한 18년 동안 연구한 저의 커리큘럼과 교재를 이제 오늘 오픈하려고 합니다. 그럼 첫 번째 영어적으로 저희가 이제 좀 설명을 드리자고 하면, 오늘 여름 캠프에 이제 이 프로그램을 좀 도입을 시켰는데요. 이제 우리가 독서 훈련 얘기가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책을 아이들이 읽고 그 책에 대한 생각을 표현하는 것 자체가 첫 번째 사고력의 1단계예요. 그럼 책을 읽고 자신의 생각을 말하잖아요. 그 말한 걸 그림으로도 표현할 수 있고, 또 그걸 신체로도 표현할 수 있고, 또는 그거를 글로 쓸 수도 있죠. 글을 쓰는 거는 맨 마지막 단계. 그럼 오늘은 앤서니 브라운의 이 책을 읽었어요. 이 책을 읽고 그 책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근데 이 그림을 한번 보시면 너무 재밌어요. 이 책의 내용이 뭐냐면, 그 아빠나 아이들이 계속 엄마가 밥 해주고 하니까 그냥 돼지처럼 먹고만 있고 기다리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나중에 가출을 해요. 그리고 엄마의 상상은 다 이 아들도 그렇고 아빠도 다 돼지 같은 느낌으로 해서, 그 책 내용에 보면 아빠의 아이들 모습이 돼지코, 돼지 손, 막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되게 좀 창의적으로 이렇게 곳곳 하나하나 이렇게 눈여겨보면 되게 재밌는 책이어서 되게 유명한 앤서니 브라운 책인데요. 제가 이걸 기획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본 건 그 책을 보고 엄마는 어떤지, 아빠는 어떤 느낌이었는지, 또 그거에 대한 나는 어땠는지, 엄마가 나갔을 때, 엄마 가출을 하거든요. 엄마 나갔을 때 나는 어떤 기분이었는지를 얘기하는 건데, 너무 재밌는 게 지금 여기 엄마 모습 보이시죠? 엄마는 거의 대장이에요. 그래서 아빠를 이렇게 묶었잖아요. 이렇게 묶고. 그래서 아빠를 이렇게 묶어서 엄마가 나갈 때 아빠를 이렇게 묶었는데, 이게 더 재밌는 핵심은 뭐냐면 여기 불이에요, 불. 응? 그래서 엄마는 진짜 화가 나서 아빠를 이렇게 불덩이에 넣고 이렇게 뭐라고 그러죠? 묶은 상태인데, 그럼에도 엄마가 나간 게 아빠는 행복해하는 모습이에요. 그게 뭐냐면 우리 옛날 말로 그러잖아요. 집에 부인이 없을 때 행복한 느낌. 그래서 아빠는 해피하다고 얘기를 하는 상황이고요. 아이는 아빠랑 똑같이 얼굴이 없어요. 엄마한테 이렇게 묶여가지고 있는 상태에 그런 모습을 불이라는 표현이 너무 웃겨요. 그러니까 엄마가 그만큼 화가 났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표현들을 하는 거, 이거를 그림으로도 표현하는 게 사고력의 핵심. 영재 교육의 핵심은 사고력이에요. 그래서 이 그림을 표현하고 이걸 영어로 내 생각을 이 그림을 표현한 걸 말할 수 있어야 돼. 그걸 아까 아이가 영어로 말을 해줬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 엄마의 그 가출한 엄마, 그리고 또 이제 엄마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서 그려보는 건데, 이것도 또 포인트가 뭐냐면, 앞모습을 보시면 보지만 이 옆에 머리를 엄마가 이렇게 묶은 모습이에요. 그림으로 옆에 모습을 묶었는데 이걸 입체적으로 또 했어요.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림을 봐도 이 아이가 어떤 사고를 하고 생각을 하고 있고 얼만큼 관찰을 하고 있는지 다 볼 수가 있어요. 여기 다이아몬드잖아요. 엄마 웃고 있는 모습.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어떤 아이는 엄마의 모습이 웃지 않는 모습도 많고요. 그리고 엄마가 되게 힘들고 외로워 보인다는 이야기도 많이 해요. 그래서 자신의 생각을 어떻게 보면 그림책을 통해서 엄마의 입장이 한번 돼보고 아빠의 입장이 돼보고, 그래서 그림을 그리면서 아이가 엄마를 생각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사고력이 또 확장이 되겠죠.
그래서 제가 말하는 교육은 사실 이렇게 확장하는 교육을 하는 게 영재 교육의 핵심이에요. 이건 이제 언어적으로, 이거는 영어적 언어로 풀었던 수업이라고 생각을 하면, 그러면 이거를 수학적으로 한번 풀어볼까요? 네, 수학적으로 풀어보는데, 이게 이제 아이들이 되게 어려웠던 부분이었어요. 아까 이 친구는 몇 살? 이 친구는 7세예요. 7세인데도 남자인데도 되게 감각이 있지 않아요? 핑크와 이렇게 옆모습을 보면서 미적 감각이 있어요. 단순히 잘 그리는 걸 본다기보다는 얘가 앞모습을 그렸을 때 뒷모습까지 생각을 하면서 옆모습을 연출한다라는 거, 그런 걸로 보기 때문에 그림을 볼 때 저는 그럴듯하게 멋지게 그리는 것보단 다양한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아이, 예를 들면 이 모습을 어떤 아이는 뒷모습으로도 표현을 해요. 머리가 뒤에 있게, 엄마의 뒷모습. 그래서 그런 그림을 따는 것도 다 이유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어떤 아이는 엄마의 머리가 없는 아이도 있어요. 되게 다양한 관점에서 아이가 생각을 하고, 어떤 아이 여기가 완전히 검게 있기도 해요. 손이. 왜 손이 왜 검하냐 했더니 지금 손이 검할 쪽으로 마음이 완전히 까맣게 탄 거래요. 뭐 이렇게도 표현을 하기도 하고, 되게 다양한 식으로 아이들이 사고하고 표현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이걸 통해서 어머님들은 이 아이 마음이 나를 봤을 때 어떤 마음으로 이 아이가 보고 있는지를 또 알게 돼서 심리적인 부분에서도 상당히 아이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런 게 사고력, 이제 영재 교육의 핵심이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문제 해결 능력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이거는 수학이에요. 여기 보면 제가 되게 중요하게 보는 거, 수학의 핵심은 뭐냐면요. 문제를 이해하는 것부터 시작이에요. 그러면 문제가 뭐냐면 충치의 개수 합이 맞도록 네모 안에 숫자를 쓰고 충치를 그려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몇 번을 생각해야지 생각하세요. 요즘에는 2 더하기 5는 7이야. 답을 쓰는 이렇게 단순한 연산은 없어요. 사고하고 생각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학을 배워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다양한 문제를 직면하고 살잖아요. 그 문제를 되게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해결하려면 수학적 사고는 기본적으로 해야 되잖아요. 먹고 사는 문제에서 수학을 모르고 살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지금 수학을 왜 사고력 수학, 문제 해결 수학으로 넘어가냐면 실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많은 문제를 직면할 때 그 문제를 논리적으로 사고해서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논리가 붙으면 결국은 과학과 수학이 붙을 수뿐이 없잖아요. 그래서 수학을 잘하는 아이들이 기본적으로 사업도 잘하고 잘 먹고 잘 살아요. 그래서 수학은 되게 중요한 영역 중에 하나예요. 네, 그래서 여기를 보시면, 그러면 여기 보면 충치의 개수의 합이 맞도록 네모 안에 문제를 만들어서 10이 되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10이 되게 만들려면 더하기 빼기는 기본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 보면 이게 더 핵심이에요. 하나, 둘, 셋, 넷, 다섯이에요. 그럼 여기 5를 쓰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몇 개가 들어가야 10이 되겠냐는 거예요. 근데 난이도가 이게 2점뿐이 안 돼요. 그럼 어려운 난이도는 아니에요, 대표님. 그래서 2 더하기 5는 7, 2 더하기 6은 8.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문제를 이해하고 보기를 통해서 내가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서 답을 맞추느냐가 핵심이에요. 그러면 여기 핵심은 아까 언어적으로 제가 제일 중요한 게 뭐라 했죠? 사고력. 여기는 이제 내가 문제를 넣는 거죠. 네. 그래서 아이들도 아까 이제 우리 선생님이 이걸 하시는데 갑자기 아니 원장님 2 더하기 5를 했는데 연산을 못해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리가 없을 텐데 2 더하기 5를 모르는 게 아니라 이 지문 자체의 문제를 이해를 못하면 이걸 풀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제가 이 문제 보기를 봐봐. 이 보기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보기를 보고 문제를 인식한 후에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보는 게 사고력의 핵심. 이 사고력을 잘하는 게 영재 교육의 핵심이에요. 계속 할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한 장이잖아요. 그럼 여기 앞뒤로 하면 다 사고력을 해야 돼요. 다. 계속 생각해야 돼. 생각. 이것도 보세요. 여기 보면 이거의 합이 총합이 14인데 이게 4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 총합이 14라는 거거든요. 그럼 얘가 4잖아요. 그럼 8이에요. 나머지는 곱셈이 올리거든요.
그러네요. 그러면 이게 하나가 이게 몇일 건지 생각을 해요. 그러면 요걸 갖고 합을 또 구해야 돼요. 이게 사고력의 핵심이에요. 이런 걸 영재 교육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재 테스트 볼 때 기본적으로 어떤 테스트를 보냐면요. 우리가 말하는 뭐 수학 지문을 막 푼다거나 진짜 우리가 공부했던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질문 안 해요. 영재 교육의 그 4학년 때부터 교육청에서 영재 뽑잖아요. 그러면 그때 뽑을 때 문제가 뭔지 아세요? 100원으로 할 수 있는 10가지 방법. 그게 문제예요. 100원으로 할 수 있는 게 뭐 있어요? 100원으로요? 한 가지만이어도 생각하기 어렵잖아요. 10가지를 생각해야 돼요. 그게 뭐냐면 문제를 주고 10가지 이상의 다양한 생각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요구하는 게 영재교육의 핵심이고 그게 테스트. 우선은 처음부터 아이가 이걸 풀 수는 없기 때문에 이제 3세부터 초등학교 2학년까지 배울 수 있는 단계로 이미 수학은 10년 전부터 이미 기획을 해서 만들어 놓은 상태고요. 그 다음에 언어적인 사고력도 이제 4세부터 초등 3학년까지 이미 준비가 된 상태이고, 그 다음에 저는 이제 미술적인 접근에서도 다양한 창의적이나 창의성이라든가 독창성 이런 게 문제를 해결하는데 되게 중요한 요소거든요. 그래서 그 미술적인 아트적인 부분에서도 되게 창의적으로 표현하는 것들이 또 저희가 교재 기획을 한 상태여서 그래서 제가 운영했던 원들은 언어적, 수학적, 미술적 이런 식의 사고를 해서 그걸 융합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키우는 게 영재 교육의 핵심입니다.